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하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화 기자입니다. 철도공사 폐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준법투쟁 이틀째, 시민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제 동료가 어제도 출근을 정시하지 못해서 반반차를 써야 했던 정도로 체감상 평소보다 한 10분씩은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레일에 따르면 태업 첫날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전철 중 800여 대가 10분 이상 지연됐고 둘째 날도 오전에만 수도권 전동 열차의 20% 이상이 2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다음 달 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쟁의행위는 가결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12월 6일 총파업에 맞춰 성실교섭과 서울시 공사의 전향적 태도를 조합원 9,4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약 71%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했는데 현실화할 경우 3년 연속 파업입니다. 파업에 앞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정차 시간을 지키고 규정된 점검 외 작업은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노사 간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인력 채용인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제23노조도 쟁의 행위 절차를 밟고 있고 9호선 노조는 28일 일부 구간에서 경고 파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4명,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로맨스 스캠 피해가 날로 커지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급하게 돈을 뽑습니다. 체크카드를 바꿔가며 현금을 인출하는데 모두 대포카드입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은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의 범행 모습입니다. 이들 일당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박 조향사인 척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납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유학생을 사칭해 이탈리아 회사에 취업했는데 계좌가 묶여 있다면서 해제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노렸고 문자로만 대화하며 정체를 숨겼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가짜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걸려든 피해자는 모두 14명, 68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처럼 로맨스 스캠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행 이용 계좌들이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판매하는 대포 통장인데 외국인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 출국자에 대해서는 이용이 정지되도록 하는. 경찰은 러시아 국적 총책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전국 의대의 미충원 인원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중복 합격자가 늘고 연쇄 이동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미충원된 만큼 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의대 쏠림이 강하게 나타난 최근 3년. 전국의 의과대학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에는 1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대 신입생 정원이 1,500명 가까이 늘어난 올해 의대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세 자릿수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복 합격 학생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추가 합격도 계속 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게 예상이 되죠. 최상위권 의대보다는 중위권, 비수도권에서 미충원 인원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대학들은 수시에서 생긴 빈자리를 정시 모집 인원에서 채우는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온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분의 정시 2월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학만 시켜놓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실제 의료계의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시 2월 축소나 제한은 입학 전형 과정 결과를 왜곡하는 입시 비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집단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 이어 내년도 의대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진짜 파국이고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정부의 결자 해지와 전향적인 고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부에 바른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닦으려면 꼭 필요한 제품이죠. 바로 폼 클렌징인데요. 시중에 워낙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품질을 따져보고 구매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세정력부터 가격까지 제품 간의 차이를 김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크림 제형의 세안제를 짜서 거품을 내고 피부에 직접 문질러 봅니다. 사용감은 물론 산성도와 성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인 폼 클렌저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폼 클렌저를 비교해봤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유분을 제거하는 성능과 헹굼성, 잔여감, 피부 당김 등을 측정한 결과 제품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세정력은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가 제거된 정도를 살펴보니 5개 제품은 양호했지만 5개 제품은 보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세정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꼼꼼한 세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사용감 역시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헹굼성과 거품 발생량에서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있어 구매 시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들에 대한 더 자세한 품질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